우리 팀은 불닭을 귀엽던 좋아하는. 불닭. 그 라면 중에 가장 매운 라면이 뭐야? 집에 우리 집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먹어보면 가장 매운 집에 우리가 가장 매운 라면은 뭐 이 집에 있는데 있는 것 같네. 자, 입체도형 아니지. 그 책으로 따지면 417페이지 한번 내용 쭉 했을 때 417 봐봅시다. 417을 보고 자 2장 등등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이제 2장을 풉니다. 여러분들이 2장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입체도형, 두 번째 챕터가 따브라스, 세 번째 챕터가 원, 네 번째 챕터가 삼각형, 그리고 이제 기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나오니 시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 주는 시험이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모르겠네. 그날이 15 전날이지. 7월 30일부터 보나? 시험 아니 6월? 이 시험이 보통 지금 여기 7월 2일부터인가? 7월 2일 날이 화요일 날인가? 내 느낌인데 한번 선생님하고 얘기할게. 목요일 날은 무조건 수업해. 7월 3일, 4일, 5일, 4일인가? 그러니까 시험 끝난 날 무조건 수업해. 그건 100%야. 내가 지금 빠져들고. 근데 7월 2일은 좀 애매하긴 하네. 7월 2일은 전반적으로 네가 하나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수업한다. 자, 저번에 다시 봐. 이건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인데 주일 때 첫 번째 수형도. 수형도는 뭐라 하냐면 평면상에서 나타내는 뭐요? 평면도형. 그러면 그 평면도일 때 V는 뭐라고 했지? 꼭지점. E는 엣지, 모서리. 그 다음에 면, 페이스. 그래서 뭘 따른다고? E-E 플러스 F는 뭘 따른다고? 1 수형도. 평면상에 나타나는 뭐요? 도형. 다각형은 도형이니까 수형도를 따르겠지. 다각형. 오각형은 우리가 오각형은 촉이 몇 개? 5개. 면도 몇 개? 아니 모서리 5개. 면 얼마? 안에 있는 거 하나지. 그래서 V-E 플러스 F는 2를 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입체도형. 입체도형은 우리가 뭐냐, 이게 우리가 공간상의 공간작도형 또는 공간도형이라고 해. 공간도형에서 입체도형은 이때 이 입체도형에서 특별하게 뭐야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 뭐라고 그래? 다면체제. 그래서 여기서 다면체만 말해. 입체도형에서 뭘 말한다고? 다면체. 알겠지? 다면체를 있는 그대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완전 그래프라고 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다각형 중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거든. 내가 이 다면체 중에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다면체 중에 이렇게 생긴 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일치게 돼? 어떤 모양? 사각뿔대? 각기둥 중에 사각기둥이 되기도 하고 단번에 육면체도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긴 놈 끄집어내고 이렇게 생긴 놈 끄집어내면 뭐가 떠올라? 사각뿔 떠오르지? 아, 그러면 여기서 사각뿔이 떠오르면 요게 올라오니까 면이 하나 둘 셋 네 개요 다섯 개요 면이. 그렇지.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정확히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긴 어떤 처리가 어떤 입체등을 위에서 바라보고 옆에서 바라보고 밑에서 바라볼 때 어떤 모양이 보이더라. 위에서 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다 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면체는 어디다 외워야 돼? V-E 플러스 F는 얼마? 2. 자, 그럼 간단하게 이거 책이 없지만 자, 질문 하나 하자. 질문 하나 갖고 왔으니까 한번 봐. 어떤 질문이냐면 자, 지금부터 요 다면체에 대해서 하나 우리는 알고 이 책에 300 몇 페이지? 418페이지 있어요. 418페이지 있다면 418페이지 418페이지 여기 있어요. 입체된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할까? 그러면 머릿속에 자 정삼면체 일단 꼭지점 여기 V 그러니까 V라고 하자. V 트랙스 V는 얼마야? 정삼면체 V 얼마? 꼭지점 4개. 그 다음에 모서리는 몇 개야? 6개. 그럼 면은 쥐가 자동 결정이 돼. 그러면 정육면체는 정사각뿔로 할까? 정사각뿔 했으니까 정원각뿔로 해볼까? 정사각뿔로 해볼까? 정사각뿔은 일단 꼭지점 몇 개야? 정사각뿔 5개야? 그 모서리는? 8개. 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이 지구상의 어떤 다면체가 과연 뭘로 이루냐? 모서리 개수가 자 질문을 받아 모서리의 개수가 7개인 다면체는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다면체는 존재하느냐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지? 이 생각 해봐야 돼. 이게 중학교 때 또는 너희들이 면접할 때 자소서에 써야 될 내용 중에 이게 있다면 이걸로 봐봐. 과연 다면체로 이루어진 모든 입체도인이 각 모서리가 뭘로 이루어졌다? 7개로 이루어진 모서리 개수가 7개인 다면체는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이야. 이해돼? 우리가 천천히 머리를 식힐 겸 그러잖아. 지금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 암기 과목도 우조라고 하는데 다만 이거를 한 3분? 3분 너무 짧은가? 그래도 뭐 더 길게 주긴 좀 그렇고 3분 동안 이 지구상에 있는 다면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금방 말했지? 삼각뿔, 삼각뿔은 나오나? 삼각뿔이 가장 기초가 되겠지? 이해되냐? 힌트라고 하면 여기서 힌트라고 한다면 여기서 착안을 해야 되는 힌트는 뭐냐면 한 꼭지점 V트레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 또는 모서리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또는 모서리 개수를 착안해 보시고 두 번째 한 모서리에 이루어져 있는 면에 한 모서리로 이루어진 그 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다면체를 그려봤을 때 어떤 다면체는 몰라. 다만 그 다면체의 모서리가 7개인 것에 대해서 존재하느냐. 일단 답은 알지? 답은 알지 않을까? 7개의 모서리인 다면체가 존재할까 안 할까? 과학을 간단히 내가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지. 존재해 안 해? 대답부터 채원이 대답 야무지지 못하거나 저 뒤에 동아 몰라? 현석이는 뭐 말해볼 사람 그래. 야무지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말 못해? 자, 우리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시간 흐르고 있어. 에어컨 좀 더 온도를 낮춰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온도를. 중학교 1학년 문제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서 뭐 수학적 성향을 키운다 할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많이 열심히 3년 동안 풀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조차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말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과학과를 합격을 했어. 결국 과학과를 합격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시험에 급급해가지고 쫓아가는데 버벅거리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잘 고민해봐. 과학과를 미리 오겠다고 생각해서 선행도 많이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애들하고 너희가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봐. 합격을 했다고. 자, 합격을 했는데 미리 준비를 엄청 많이 하고
어떤 이것저것 할 것들 해왔던 애하고 경쟁을 한다면 이길 것 같아? 자, 지금부터 죽어라 공부한다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 못 따라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 애들이 못 놀아? 또 열심히 하지?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애들이 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가파리가 오르냐거든? 가파리가 오르는 방법밖에 없어. 그 문제를 열심히 푼다고 가파리가 오르지 않아. 하고 싶으면 24시간을 자는 시간 거의 컨트롤하고 그냥 냅다 공부만 해. 그럼 내가 찬성. 버스 타면서도 책 보고, 밥 먹으면서도 책 보고, 길 가면서도 책 보고, 자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나머지 공부하면 돼. 그러면 성공해. 그러지 못해서 그렇지. 뭐 총 올렸는데, 자, 우리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제 결론은 알아. 왜 물어봤겠어? 결론은 안단 말이야. 존재하지 않아. 이해돼? 그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루법 증명을 해야 되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 직접 증명은 뭐야? 우리가 뭐 사이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귀납적 성질이 뭐야? 그 모든 사실을 다 팩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킨 걸 귀납적 성질이라고. 이해돼? 연역적 성질은 뭐예요? 결론을 먼저 내리지. 예측을 해. 아, 이럴 것이다. 그래놓고 하나하나 팩트를 찾아가는 게 연역적 성질이에요. 이해돼? 그 수학에서 증명은 귀납적은 뭔 말이야? 그냥 사실 하나하나를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이 성질을 수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야. 알겠냐? 그러려면 알고리즘이 나와야 돼. 자연수 알고리즘.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직접 증명할 수 없어. 그래서 간접 증명은 연역적 방법. 연역적 방법이 뭐야?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될지 이해를 해야 돼. 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뭐예요? 귀납법은 뭐예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의 모습을 이끈다. 이거 배운 적 있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용어를 버리고더라도 연역적 성질. 우리는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귀납법이라는 게 뭐예요? 예측을 해. 존재할 거다. 그럴 거 하다 보면 뭐예요? 잘못된 게 나오겠지? 그럼 그 잘못된 걸 찾으면서 내가 결론을 잘못 잡은 거야. 그걸 뭐라 한다고? 귀납법.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해야 돼? 모서리 개수가 7개인 다면체가 존재한다 하지 않아요. 존재. 가정하자.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치? 그럼 우리는 잘 보면 뭔지 모르지만 막 해서 뭐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 쭉쭉 나오거든? 근데 예측을 했을 때 한 꼭지점을 봤을 때 V트릭스에 한 꼭지점을 보시면 모서리가 최소한 3개 이상 와야 다면체를 이루어. 모서리가 2개만 오면 뭐가 돼? 모서리가 2개만 오면 면을 이루면 못 이루어? 그래가지고 그냥 평면을 이루겠지. 입체되는 못 이루어. 그래서 한 꼭지점당 3개 이상이야.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든 꼭지점의 개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서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 그러면 모든 꼭지점을 생각해보면 이 모서리당 꼭지점 몇 개씩 읽혀? 2개씩 읽히지? 이해되냐? 아니 모서리가 모서리가 있지. 엣지를 뭐라고 읽고 있어? 내가 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뭘로 읽으면 돼? 7로 읽으면 되지? 네. 그럼 얼마예요? 14가 되냐? 네. 자, 그럼 꼭지점이 몇 개가 돼? 몇 개인지 모르지? 꼭지점의 개수를 V라고 그래. 총 꼭지점의 개수. 근데 최소 한 꼭지점당 몇 개씩 있어야 돼? 3개 이상 있어야 되지? 이해되냐? 네. 그럼 최소값 얼마? 3V라고 하면 꼭지점의 최소 개수지? 네. 그러면 이거는 모든 꼭지점의 개수야. 뭐라고 쓰면 돼? 중복된 거 똑같으니까 작거나 같다. 됐냐? 이해되지? 그럼 무엇보다 V는 무엇보다 작거나 더? 3분의 14. 그럼 얼마야? 5는 안 되지? 4점 얼마? 정수값은 V는 뭐가 돼? 2, 3, 4인데 2, 3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지점 3개 갖고는 면만 이루지 다각형만 이루어해. 그러면 꼭지점 4개를 이루는 뭐야?
입체도형의 성질은 꼭지점이 4개인 입체도형은 3면체밖에 없어요. 그럼 모서리가 몇 개야? 모서리가 몇 개? 6개. 이해되지? 그래서 모서리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 갖고 모든 입체도형의 성질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답을 하나 갖고. 근데 이 간단한 것도 대답한 사람이 없을 중에 항상 내가 말하잖아. 수업 시간마다 뭐 간단한 거 질문하는데 야무지게 대답한 애가 한 명도 없어. 이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들이 얼마나 수학을 수박과학기처럼 공부했느냐 이 말이야.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도 그래.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아는 것도 질문해야 되고 왜 그런지 의문을 갖고 분석하고 달라들어서 자꾸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시기가 끝나버렸어. 그럼 2학기 때 도전해봐. 과학고를 떠나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알고 있어도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잡았지? 라는 질문을 수시로 던져주길 바란다 선생한테. 자, 그 다음 그래서 7개인 다면체가 존재하는가?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럼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멍이 뚫린 튜브. 자, 구멍이 뚫린 거는 구면체라고도 써. 구면체. 쌤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왜요? 글씨가 좀 안 보이지? 아, 근데 네가 있으니까 뭐 꼭 볼 필요는 없으니 뭐? 저번 시간에 못 나온 거 붙여가지고. 아, 못 나왔어? 몇 프로젝트로 왔는데? 알았어. 방법으로 심화 썼는데 잠깐 욕하면 왜 목이야? 손으로 잡아. 내가 죽여버릴까? 손으로 잡아. 저 정도는 잡아도 되겠구나. 자, 구면체 튜브형, 구멍뚫린 튜브형인데 V-는 구면, 구면체인데 튜브형. 근데 이게 모든 구멍 뚫린 다각형에도 적용되고 다면체도 적용돼. 구멍이 뚫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마지막 한 번 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 다면체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는 다면체가 되면 오일러 정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기억나지? 내가 이런 조형에서 이런 입체 조형이랑 가운데를 뭘 했었지? 구멍이 뚫린, 기억나지? 네. 자, 이런 구멍이 뚫린 입체 조형이 존재하면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는다? 다면체를 읽을 거냐라고 할 때 다면체를 읽으면 안 돼. 안 돼요. 그렇지. 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란다. 모든 면을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맨 윗면은 다각형이냐? 아니지. 단일 대곡선이 아니잖아. 실점과 접촉이 같아야 돼.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냐? 그냥 입체도형일 뿐이야. 그럼 입체도형인데 우리는 이런 걸 구멍이 뚫린 걸 튜브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와 똑같아. 이번에는 이렇게 일단은 아까 전에 이거를 내가 이제 완전 그래프처럼 뭐라고 썼냐면 이걸 입체도형을 내가 평면에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운데가 뚫린 빵꾸난 이번에 빵꾸는 난 평면도형이라고 해. 빵꾸난 평면도형. 이해되지? 자, 그럼 이 V-E 플러스 F는 얼마일까? 바로 암산 되나? 자, 모서리가 몇 개야? 아니 V3 꼭지점 아까 꼭지점 몇 개? 꼭지점 액체 모서리 몇 개?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빵꾸나다 그치? 빵꾸난 소리? 빵꾸난 거는 면이 돼 안 돼? 그럼 면은 몇 개? 그럼 얼마 나와? 마찬가지 입체도형에서도 이 면을 면 세기가 어렵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V-E 플러스 F 얼마? 그렇지. 그래서 튜브형이라고 하는데 이 튜브를 꼭 굳이 구면 말고 모든 구멍이 뚫린 다면체나 다각형의 모양은 뭘 따른다? V-E 플러스 F는 뭘 따른다? 0을 따른다 라고 해주면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하면 저희가 이걸 갖고 나중에 아까 내가 준혁이 안 왔는데 수행평가를 계속 아니 자소서 쓰는 걸 할 때 이걸 써본 사람이 있으면 써도 내가 추천한다 이 말이야. 쓸 사람이 있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되겠지. 넘어가자. 자, 이건 문제를 풀 때니까 자 봐봐. 문제를 바로 이걸 설명하고 문제를 바로 풀고 할 건데. 자, 우리가 학교 시험에 딱 과학과에서 내기 좋은 문제야. 3차 창의융합에 자, 책 보면서 두 개가 있어. V-E1 플러스 F가 F1이 2. 요걸 말하고 있고, 요것도 V2-E2 플러스 F2는 2. 이 두 개 세트를 묶어서 V-E 플러스 F는 뭐와 같아? 여기서도 2고 여기서 2니까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되지? 이해돼? 네. 요거는 이 두 개의 입체도형을 독립적으로 놨을 때 V-E-F의 관계를 표현하시. 이해되지? 이해돼야 돼? 그런데 여기 뭘 공유한다고 했지? 뭘 공유해? VTX를 공유하니까 두 개의 입체도형을 뭘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뭘 빼줘야 돼? V-E 플러스 F는 2, 4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생각해줘. 네. 자, 그럼 지울게. 여기에 똑같이 하나 더 그림 좀 안 예쁘지만 예쁘다 그리자. 하나 더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 V-E 플러스 F는 원래 6이어야 되겠지. 6 얘에서 얼마 뺄까? 2 빼겠지. 공유 이해되지? 그래서 얼마가 되냐? 아까 전에 3이었고 이거는 4가 된다는 거 알겠지? 이해되니? 그럼 지워도 되냐? 지워도 되겠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것이 이 다변체가 총육면체겠지? 뭐 총육면체인지 모르겠지만 육면체에 자 n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V 플러스 F는 얼마가 될까? 아까 전에 여기 하나일 때 n이 2일 때는 얼마냐? n이 1일 때는 3일째. 이해되냐? n이 3일 때는 4. n이 5일 때는 8에서 3 빼면 얼마야? 오, 뭐 이렇게 헷갈려. 그럼 얼마야? N 플러스. 자신 있게 말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되겠지? 네. 그럼 얼마 나와? n. 그래. 그걸 왜 못해? n개가 뭘 공유하냐? 꼭지점을 공유하면. 이해돼? 나중에 학교에서나 요 창의융합 문제 중에서 V- 이걸 유형을 문제를 내겠지? 그리고 그걸 막 원탕 막 여러 가지 막 붙이고 돌리고 옆에다 면도 붙이고 꼭지점도 붙이고 막 그런 지랄 하겠지? 안 그래? 그래서 그런 면과 V7이 그러니까 꼭지점과 그다음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하나 내려가면 뭐가 있어? 뭐가 붙어있냐 이번에는 내려가면 뭐가 붙어있지? 이제 이거 될거 이거 하나 모서리가 붙어있다. 지워도 될까요? 자, 이건 똑같이 표현하지 않게 V-E 플러스 F는 얼마? 2 더하기니까 4.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말 안 할 테니까 이건 얼마냐? V-E 플러스 F는 얼마 될까? 5? 3? 5도 많은 사람이네. 3, 5. 3은 누가 말했지? 손 들어봐. 어떻게 해서 3? 아니, 설명 나는 듣고 싶은 게 답이거든. 만약 이게 답을 말해놓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감점돼가지고 틀리게 됐지. 모서리가 봐봐. 모서리는 마이너스니까 붙으면 빼면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래서 모서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한 개가 더 늘어나야 돼. 모서리만 되면. 그런데 뭐가 더 늘어나고 그랬어? 뭐가?
꼭지점 두 개가 줄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V가 뭘로 줄어 그랬어? V는 마이너스 1로 줄었겠지? 그래서 최종 마이너스야 플러스 1에서 최종 마이너스 1 해서 3은 되는 거 맞아. 답은 3인데 뭐가 달랐어? 설명에서 감점이 됐겠나?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겠지? 뭐가 돼? 꼭지점의 개수는 2개 줄고 모서리 개수는 줄었던 건 맞는데 여기 자체의 식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해도 돼. 이해돼? 그래야 돼? 네. 그러면 여러분들 지워야 되겠지? 그러면 세 개는 미쳤나봐. 말을 해. 자, 됐니? 세 개는 V-2 플러스 F는 뭐가 되냐? 4가 되겠지? 변하지 않네. 이것도 똑같이 뭐가 되냐? n개가 존재하게 되면 V-2 플러스 F는 뭐가 돼? n 플러스 1이 되겠다. 이해되냐? 그래서 그 밑에 그 답을 보시면 한개 감소와 정의로부터 n 플러스 1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해되지? 다면체는 뭐 입체도형이니까 넘어가고 회전체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회전체는 직접 다이렉트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1번 줬어? 1번을 왜 솔로냐? 나 솔로 안 중이는 아니 멈나 쟤는 죽여. 쟤 커플이야. 쟤 좀 죽여줘. 뭐야 컵? 저컵 다이어트 사귀었어. 왜 그런 거 쟤 커플. 저 커플. 자, 혹시 모기채 좀 주실래요? 모기채? 밑줄 하나 쌓였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알까? 혹시 있었는데? 아니 알거든요. 저기 알가면 근데 이게 자, 그냥 책 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책 받았나? 빨간색, 주황색? 아니요. 이번 주에 맞아. 이번 주에 받아? 좋겠네. 이번 주에 받으면 시험 끝나자마자 또 받을 텐데. 언제 다네? 자, 다음으로 봐봐. 꼭지점과 면으로 이루어진 꼭지점, 면으로 면의 개수. 자, 꼭지점과 면으로만 이루어질 때 꼭지점과 면. 수형도야. 평면상에 나타내지. 수형도. 이해돼? 수형도가 결정되는 뭐와 같다? V-2 플러스 F는 얼마? 그렇지. 그럼 꼭지점이면 끝.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다각형 평면도형이야. 꼭지점 V, F 그러면 이것도 수형도야. 뭐라고 한다고? 수형도. 이해되냐? V-2 플러스 F는 얼마? 1. 꼭지점과 변으로 이루어진 통이 이건 그냥 수형도. 이건 그럼 1번 문제는 수형도를 물어보는 모든 보편적인 질문이구나. V-2 플러스 F는 얼마를 말합니까? 1. 그러면 거기다가 V 찾고 2 찾고 F령은 딱 끝나 안 끝나? 끝나겠네. 좋았어. 2번. 자, 우리는 2번 봅시다. 그림을 분석을 해야 돼. 뭐 이런 문제가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나오겠지. 자, 구멍 뚫린 오각형. 그럼 뭐야? 튜브형? 뭐야? 그러니까 구멍 뚫린 튜브형이지. 네. 그럼 수형도도 아니고 오일러도 아니야. 이해돼?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V-2 플러스 F는 얼마? 0. 그렇지. 자, 그러면 점이 여기서 꼭지점이니까 V는 꼭지점은 두 개가 뭐야? 줄고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은 꼭지점 수만큼의 개수를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숫자가
그럼 0이니까 하나 공유하면 뭘로 줄어들어? 하나에 있으면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는 얼마 될까? 마이너스로 출교체. 네. 네. 이해되냐? 뭐가 출고 있어? v가. 그럼 두 개는 여기 한 개, 그러니까 점이 이게 두 개일 때 도형이 두형. 빵 끝났어. 이게 가운데가 빵 끝난 거야. 네. 가운데 도형이 구멍에 있다. 투부형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세 개일 때는 얼마로 돼?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n개는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는 마이너스 뭐가 되냐? 마이너스 뭐가 나오냐? n 플러스 1인가? 오케이 말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이 부분에서 자 부모 얼마 돼? v 마이너스 2 플러스 f는 답은 얼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지? 네. 그림이 이해되나? 좋았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뭐가 또 공유하고 있어? 이번에는 모서리. 근데 아까 전에 모서리가 됐던 이 v-2, v-2의 플러스 f의 성질은 아까 전에 점을 공유하든 v 꼭지점을 공유하든 엣지 모서리를 공유하든 그 성질은 똑같이 갖고 있었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그러면 n개일 때는 뭐라고 써야 돼? 똑같이 써야 돼? 안 써야 돼? 마이너스 n 플러스 1 됐냐? 그러면 요 놈이 얼마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 n 플러스 1 플러스 4가 뭐가 되게끔? 0. n은 얼마? 5. 그럼 5개 갖다 붙이면 우리는 v 마이너스 2 플러스 f 플러스 4가 뭐가 된다고? 0이 되는 놈이 생긴다. 이해됐냐? 입체도형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번 입체도형 아까도 했지? 3번 답은 암사 얼마? 입체도형 했잖아. 8? 아까 좀 뭐야? n-겠지? 3번 답은 얼마? 8. 됐냐? 그럼 구멍 뚫린 건 뭐가 돼야 돼? 아까 전에 구멍 뚫린 거는 수용각 아니지? 그래서 v-2 플러스 f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n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 알겠냐? 그래서 구멍 뚫린 거는 볼트를 열심히 계산을 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야. 이걸 이해하면 이제 모든 이런 유형에 붙여서 나오고 더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갑자기 뜬금없이 최단거리가 나와버렸는데 최단거리는 여러 가지 종류에서 최단거리는 원래 뒤에 가면 입체도형 원주 막 엄청 많이 나오잖니. 가장 보편적인 최단거리는 뭐에서냐? 원뿔에서 나오냐? 원뿔 보통 원뿔에서 최단거리 나오지 않아? 여기는 요 2에서 최단 주로에서 최소거리, 최단거리, 다음에 최소거리. 최단거리는 간통을 품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최단거리는 뭘 품어? 간통을 품고 있다. 그러면 최소거리는 면을 따를 때 최소거리라고 해. 이해되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통 어떤 O에서 A, B라고 했을 때 반지름 길이가 R, 모서리가 L. 보통 이렇게 할 때 요 A에서 시작해서 요 라인을 따라서 다시 돌아온 A로 돌아온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최단거리를 들고 가지. 결국은 이거를 전개도를 펼치 안 펼쳐? 펼치지. 전개도를 펼쳐. 그래서 A 여기가 다시 A가 되지. A 다시라고 이걸 A. 이해되지? 다시 펼치니까 중간쯤 뭐가 된다고? B가 되겠지. 여기 길이는 얼마? L. 이해되냐? 자,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호의 길이. 자, 모르면 안 되지. 다시 또 기억해. 전에 내가 뭐 했어? 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 했어. 처음 했어. 요 직교좌표 해도 되고 이미연차 O, A, B. 자, 이걸 세타 반지름 R. 자, A, B 호의 길이 얼마? 이거 A라고 할 때 R 세타. 이제 이 세타 보면 무슨 값이 돼? 라디안. 라디안. 우리가 일명 호도법이라고 하지. 90도라고 여기다 90도 쓰면 안 돼. 90도는 얼마? 라디안은 얼마? 2분의 파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2분의 파이는 얼마야? 3.14보다 살짝
2분의 3.14니까 약 1.5제. 뭔 말이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1.5배다 이 말이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부채꼴 OAB의 넓이는 얼마? 부채꼴 넓이는 얼마? 2분의 1 R제곱. 그렇지. 그런데 호의 길이를 알아. L을 알아. L 그러면 R 세타가 L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R L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을 이걸 써야지 각을 막 쓴다고 쓰고 요 각을 찾아서 몇 도 이렇게 쓰는 그런 룰은 통하지 말아라. 면접할 때도 각을 60도, 30도 뭐 이렇게 쓰지 말고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라. 자, 그러면 이 값을 쓸 필요가 없네. 바로 얼마? 2 파이 R. 이해되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의 최단거리를 이기면 재밌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이 각을 구할 필요가 있어. 이 길이가 호의 길이 최단거리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A에서 A-까지 길이를 X라고 하면 최단거리거든. 이해되지? 그러면 이걸 구하려다 보면 뭐가 필요해? 이게 세타가 나야 코사인 제곱질이 필요하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아까 지금 뭐가 같다고 했어? 호의 길이가 얼마? R 세타. 이해돼? 그럼 이건 뭐하고 있어? L 세타 맞겠지? L 세타다. 그럼 우리가 L은 하니까 세타만 구하면 딱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세타가 나오면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우리가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안 쓰고도 나온 게 특수각이겠지? 그래 안 그래? 혹시나 막 75도 나올 수 있잖아. 안 그래? 막 그럼 105도 나올 수도 있잖아. 막 기호 연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x의 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l의 제곱 마이너스 2 l 곱하기 l 코사인 몇 도? 105도. 이해되냐? 네. 그럼 코사인 105도는 뭐라고 써야 돼? 65도 40분이 코코사인. 기억나지?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60도 사인 45도. 이해되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뭐 보선 그거 가지고 직각 여기구나. 여기서 이등변 삼각대니까 뭐 더 불편한데 몰라. 105도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 차를 빼주라고. 이런 항상 제 차 운전할 수 있나요? 못하네. 이런 황당한 이게 참 처음 있는 일이네. 그러면 알았어요. 일단 내려갈게요. 잠깐만. 예제 3번, 4번, 5번 있잖아. 5번, 6번 이해돼? 7번도 똑같네. 8번도 똑같고 9번 빼고 8번까지 알겠냐? 똑같으니까 뭐 짝수만 풀든지 아니면 짝수 먼저 풀고 홀수 풀든지 알겠지? 8번 빼고 이거 뭐 설명은 다 했지? 잠깐만 차를 빼볼게. 여기 있어도 무서워서 못쓸것 같은데. 납치했어 쟤는. 언제 납치하러 어떻게? 내가 그거를 합치고. 얼마나 힘들면 돈 쓰게 하더니. 긁으면 얼마야? 저기 무슨 전? 저기 어떻게 들어? 저기 뒤에 거 우리 뒤에 거. 생명과학 시간에 기억나. 너무나 소리를 계속 잡아야 나 대신 던져있어 아까 그냥 기다려서 근데 그거 떨어지면 우리 사람 하나 왔는데. 제가 못할 것 같아. 땀이나 제대 합치했어. 아니 뭐야 앉아서 하나만 하나 가져가면 한 5개쯤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내 대답이 아니었어. 전기 파리지만 있으면 여기는 목이랑 왜 이렇게 파리치가 필요해? 제가 안 손을 죽이는 거 아니야? 장르 같이 되는 거 알지? 너무 세요. 그런데 너 보니까 이겨내게 거지. 저희 슬랩 한 정모였는데 아 이렇게 하면 동아양 어르신이잖아. 나도. 근데 일단 창문이 열려 이게 있는 거 화장이 생길 거 없어서 저기 열려 있는 거 아무튼 아니야? 그런 거 시키니 저러세요. 그래서 그거 들어 들어오고 있어. 봐 저기 봐. 알던 거 아니지? 여기 사이에 틈이 있나? 들어오고 있어. 근데 저기 조그만 놈들이 있거든. 저희가 아까 없을지도 아까 문은 다 아 근데 얘네 해충이 아니야 이거.
근데 재미나 그냥 해충은 아닌데 똑같이. 차라리 이쪽에 갖다 줬어. 근데 이분이 보기 싫으니까 재밌는 거 있어. 꼴보기 싫게 못해. 반상이 나쁘다. 이제 근데 영이 해충이 이제 각종 이야기했어. 얘는 물건 같이 생겼고. 아 보기 싫으니까 해주니까. 보기 싫네 해충이. 완전 알지. 그림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그림하는 네, 거 네. 보여주잖아 그래도. 작년이랑 다르게 생겼어. 다른 종이야. 나는 작년에 너무 본 적이 없어. 그럼 얼마나 하고 그때만 나왔는데. 얼마나 집에 틀어? 기억이잖아. 히키코모리 안 하죠. 아니 그래도 집에 안 했으면 아 그렇다 쳐도 집에서 보여? 대학교 안 돼. 실업증 나라 아니 그래도 여러 개 왔잖아. 그래서 아니야. 몰타 특산물 이런 거 있어. 나 오고 나서 너 러버보. 몰타 특산물 이런 거. 올때 러버보서 하는 거 있었네. 아 지갑에. 요새 너무 무서워. 한국 명문들이 많이다 보셔. 무동수가 어땠지? 노동수 망했잖아. 망했긴 했어. 어땠죠? 신기한 거. 취동식 재밌어요. 취동식. 세 번째로 나온 시즌. 세 번째. 두 번째? 그 위에 거. 쟤는 왜 빛이 좋아하냐? 당연한 건가? 첫 번째가 당연하지 않아. 그치. 놀공수. 너도 근데 그런 거 치고 우리 학교에서 근데 상관은 아니고 기억은 너무 천장이 그만 있는 것 같다. 사실 진짜 이거 그냥 플랫폼으로 추천해. 그렇게 불릴 거야. 아니 진짜 생각 아니잖아. 그림만 하면 되죠. 저기만 귀여워. 지금 올려서 동파를 해버려. 아 근데 보기 싫어. 뭐 내가 좀 빨간 초월점 잡을 수 있어. 저희는 지금 이 상태로 저기 위에 스퀘어를 한마디로 그려야 물통은 그거 들어가고. 도망갔어. 근데 닮으면 돼. 아 제국지는 뭉개면 되잖아. 오. 그리고 바퀴벌레는 날지 않잖아. 역동적으로 솔직히 벌레 중에서 좋아하는 건 진짜 장소 등등 상황이. 벌레를 왜 좋아하냐? 그것도 있는데 그 타란툴라. 너도 잘생기고 멋있어. 나 지금 걔네는 올리려. 너옷 색깔 너무 같아. 아닌 사람. 솔직히 너무 까만색 버거. 이 옷은 그 옷이랑 똑같은 게 나 선생님만 고생 많아. 해야 띵띵 다 왔습니다. 빠사라 3번 뭐 4번 5번 6번 다 구했냐? 5번 얼마? 24. 24 6번 얼마? 그거는 금방 나오지 않아? 지금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뭐 아무거나 한번 잡아놓고 하면서 3번은 펼치면은 바로 2배 아니야. 그 이제 4분의 1 이해되지? 네. FB의 4분의 1 지점을 통과한다. 이 편견 이해돼? 그 다음에 4번 답은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야? 정다면체 정의가 뭐야? 모든 면이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해되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그러니까 입체적에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뭐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고설의 개수가 같아야 정다면체야. 근데 이거는 요 4번 어떤 문제에서 틀리냐면 4번 그림 어디가 없어? 없어요. 뭐 없으니까 정사면체를 갖다 붙이면 위에 아래는 한 꼭지점에 V2X V가 몇 개? 3V제. 근데 옆에는 어때? 옆에는 4V제. 4V잖아. 안 그래? 여기 없으면 좀 이렇게 붙이면 여기다가 갖다 붙여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요 점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야? 한 V2X에 네 개니까 정다면체를 이루어 못 이루어. 그래서 4번은 아니다. 이 말이니 5번, 4번, 6번, 7번, 8번까지 모르면 이건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라. 안 해도 되겠고 9번에다 자 9번에 별표를 쳐.
네, 9번을 구하려고 한 거는 별표 쳐. 자, 그 다음 한 장은 미리 넘겨. 자, 9번을 하려고 미리 하나 넘겼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게 있어요. 입체적 나오지? 네. 중학교 때 입체적 모르는 놈은 나가 죽어야 되겠지. 각도는 얼마야?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보다 높인데, 자, 9의 건널비와 부피가 얼마야? 9의 건널비와 부피가. 그럼 원의 넓이는 얼마야? 파이아는 제곱이지? 자, 그 중학교 1학년 때 누가 수행을 하든 뭐 하든 이거 구해봤나? 아니면 선생님이 뭐 하든 뭐 갖다 주고 뭐 해봤나? 해본 사람? 없어요? 해봤어 뭐? 조한이 어떤 거 해봤어요? 어떤 거 실제 일을 아니 뭐 해보든지 뭐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9, 원 네. 원의 넓이가 파이아의 제곱이잖아. 그냥 애울 수도 처음에 애웠겠지. 근데 뭐 어떻게 막 해봤어? 너희들이 그 쪼갠 거 있지? 쪼갠 걸 뭐라고 하냐? 그 용어가 있어. 구분 부적법. 뭐라고? 누가 말했어? 뭐? 구분 역시 구분 부적법. 좋아하니. 여기가 수트를 한 사람이 많겠지. 자, 그렇게 해서 짝에서 합치는데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9의 건널비와 9의 부피를 배우면 돼요. 9의 건널비가 얼마야? 9의 부피는 얼마야? 9의 부피. 부피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건널비는 얼마냐? 4 파이 r의 제곱. 뭐 건널비부터 할 거야. 건널비를 구한 다음에 부피. 혹시 이거 어떻게 구해? 구한 사람. 봐봐. 이게 나는 이런 걸 수행평가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수서에. 아니 세상에 건널비를 외워놓고 건널비 구하는 방법 원교처럼 해본 적이 없으신 놈들이 엄청 중요해. 건널비를 원의 건널비를 뭐 이제 인터넷 보거나 TV 보거나 아니 책에 보면 귤 껍질을 쪼개가지고 네 등분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 그게 토파지 효과야. 그냥 형상화 시켜서 형상화 VS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형상화 귤 껍질 4개가 무슨 원이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책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 오늘 포인트가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이거에 들어가기 전에 원뿔대를 하나 설명한 적이 있어. 기억나냐 안 나냐? 네. 원뿔대 기억나는 사람 손. 원뿔대 건널비를 내가 야단 쳐가면서 공부하는 또 안녕한 친구들 진짜 친구들 세영이 원뿔대 건널비 했어요. 했는데 공부 지구를 안 해. 원뿔대 건널비 안 하고 몰라. 아닌 사람 손. 가운데 같은 소리하고 자꾸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먼저 나오지. 자, 9의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그림이 내가 아이패드를 오늘 집에다 놔두고 온 거를 그래 내가 지금 아이패드를 집에다 놔두고 오면서 엄청 불안해. 우리 막내 셋째 둘째가 나의 비밀번호를 그렇게 금방 그러니까 정말 딱 내 방에 몰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가 그 비밀번호 치는 거 딱 치고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다 알아. 그리고 오늘 안 갖고 왔으니 이 아이패드는 그 두 놈의 세상인데 불안해. 집에 가서 유튜브 보면 맨날 그 두 가지야. 하나는 로봇 하나 보는 그 하준이고 하나는 그림 그리기. 그것 때문에 셋째 그림 그리기 무슨 그 뭐라지 그 전문 그런 있잖아. 뭐 하는 거 그것도 사서 써. 자기의 미래 취향은 뭐 그림 그리고 장애망 생길 때 뭐야 그때 그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설명하면서 이거 꼭 사야. 그러니까 연필은 안 된대. 그리고 그냥 다른 그래서 위챗 그거 아까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한 3, 40만 원 들여서 그리고 그거 사려면 또 배워야 된대. 그래서 20만 원을 근데 일반 안 되고 유튜브 걸 꼭 들어야 된대. 이게 다른 프로그램 안 된다. 유튜브 근데 유튜브도 있고 그래야 채널 만들어서 유료로 해가지고 어느 날 숙제 안 하면 그걸 못 보겠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고 있더라고. 안 하고 있더라고. 왜 안 해? 그랬더니 숙제를 못 해가지고 참 그렇게. 근데 내가 오늘 아이패드를 안 갖고 왔어. 아주 지금 심각해. 알고리즘 박사 알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네.
아쉬운 대로 보자. 자, 먼저 원뿔 때는 AD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자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여기 책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원뿔 때를 지금 구해라 이 말이야. 이해되냐? 네.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이런 원뿔 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A, B 그러면 여기는 요 가운데가 딱 D가 되는데 이건 D 이렇게 P가 돼서 P에서 돌린 거랑 똑같아. 이해되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A, D, 이거 수선 D, 이건 D. 그다음에 여기 B에서 수선은 C. 그래서 이거를 돌린 거다. 이해되지? 오케이? 원뿔대 건널비 이건데 이 AB에서 이 길이는 실질적으로 뭐가 되냐면 원주율이지. 뭐야 원주율? 그만 변초는 이 둘레니까 이게 반지름 AD니까 2파이 AD. 이해되냐? 네. 밑에는 요 밑에가 BC제 반지름이 네. BC의 원주율이지. 네. 2파이 뭐가 같아? C B. 이해되냐? 네. 근데 내가 원의 넓이 우리 쪼갠 거 있지? 이걸 이렇게 적당하게 이 중점 N과 중점 N을 잡아. 이해돼? 이 라인을 따라가면 이게 뭐냐면 이 라인을 따라가. 그럼 이놈 자르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막 아주 간사하게 잘라다 갖다 붙여. 이 아래에서 좀 두꺼운 걸 위로 붙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런 모양이 나와. 여기는 AB는 똑같은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요놈하고 요놈 더한 것의 반이 돼. 얼마 될까? 둘이 더한 게 반이니까 파이 A D 더하기 CB야. 이해되냐? 그리고 이 길이는 얼마? AB야. 이 옆면과 이 옆면은 같더라면 왜? 우리가 원절단한 것이 이게 무슨 지워버렸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걸 부분 부족함. 나중에 이걸 다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자소서에 쓸만해. 이건 엄청 쓸만해. 다 나와. 드디어 너희들은 구의 넓이와 구의 건널비를 직접 측량과 측정해서 구해봤더라 이 말이야. 외운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넓이를 이제 이해가 됐네요. 자, 이해가 된 상태에서 뭘 하냐? 요놈 넓이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면 돼? AB라고 쓰면 되니까 이 넓이가 얼마야? 이제 파이 요 건널비 요거 더하면 되잖아. 파이 A, 그래서 둘이 더인데 이 둘이 더한 게 뭐냐? MN 아니야. 네. 그래서 MN은 뭐야? 둘이 더해서 반이지. 네. 네. 그러니까 2분의 A, 그러니까 MN, 그 다음에 파이. 그래서 이게 하면 그 다음 AB 이해되냐? 그래서 실제 이거 뭐야? 넓이가 있으면 그래서 이 2를 만들어줘야지 없는 거 했으니까 요거 이해되지? 요놈 곱하기 요놈인데 요놈에다 2배를 해야 요놈이 될 거니까 그래서 2를 해서 앞으로 쭉 가게 해주고 2파이 됐어 그냥.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봐. 나도 책 봐야 돼. 나도 책 봐야 돼. 몇 쪽이지? 431. 자 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 맨 아래 보면 431 맨 아래에 나와 안 나와? 그걸 쭉 설명한 거니까 나오지? 네. 자 이거 하나 설명한 게 길게 됐어. 이해됐냐? 그래 끝났어. 이제 거기서 끝.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일이 있어. 여기에 여기 아이패드가 아니니까 참 힘들구나. 왜 더 안 켜져? 이게 다인가? 아이씨 지랄이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구야 구. 요 중심을 돌려서 그래서 이 구를 돌렸는데 이게 원의 성질을 원의 절단을 똑같이 내가 이렇게 이게 아주 간사하게 A, B, C, D A, B, C, D 그래서 직선 이런 이 해전체 그러니까 뭐야 원뿔대를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 할 거고 그걸 무지하게 잘게 자른 거야 똑같아. 그럼 갖다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뿔대를 2에서 아래까지 이 모양을 갖다 위에서 앞으로 갖다 붙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의 원뿔대를 구하고 나서 원뿔대를 구하고 나서 이 아래 그게 페이지 432페이지 432페이지야. 이해되냐? 자 그래서 432페이지 따라가는 게 이해되지? 나 그래. 요 그림을 여기 나왔네. 이거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그림 봐봐. 요 그림을 쭉 보시면 이제 지금도 봐. 책에서 M에서 이게 하는 걸 N이라고 해. 그러면 AD 더하기 BC의 반이 이놈이니까 아까 이놈 MN이 이놈이 되게 이해가 되지? 이해되니? N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만 우리 넓이는 이 넓이를 뭐가 되겠어? MN. 이해돼? 이 N은 뭐가 돼? 여기서 N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아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쭉 9의 요 점 중심에서 여기 5 중심 9의 중심. 그래서 중점 M의 중점을 연결해. 그러면 수직이등분선 이제 수직이등분 이제 단면에 알겠냐?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직각. 우리가 어떤 거든 평면이 됐든 면이 원이든 구든 절단하면 그 양점의 수직이등분이야. 중점. 알겠어? 그럼 요 A에서 수선의 반을 내려. H가 수선의 반을 내려. 끝났어. 삼각형 이 ABH하고 OMN은 닮음이야. 직각. 왜? 이 각하고 이 각은 봐봐. 연장하면 직각삼각형 공통각은 끼고 있지. 공통각을 끼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은 같다. 그러면 직각인 거 보여. 그냥 AA 닮음이지. 네.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봐. 누가 잘못됐나? 이거 좀 이분의가 없어. 그렇지.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저걸 이게 답이지. 자 그러면 AB 곱하기 MN을 잘 봐봐. AB 곱하기 MN은 닮음이잖아. 알겠어? 네. 그럼 어떤 놈? 이놈 곱하기 이놈하고 같아. 보이냐? 예. 그러니까 이놈 곱하기 이놈 아니야. 알겠냐? 그럼 뒷변 요 놈은 요 놈 대신하자. 네. 그 다음에 요 놈 대신 요 놈 대신하자. 네. 그래서 요 AB 곱하기 MN은 AB 곱하기 M는 뭐 곱하기 뭘로 바뀐다? OM 곱하기 뭐로 바뀐다? AH와 같다. 그런데 AH 대신에 나는 뭘로 바꾸냐면 OM 그대로 쓰고 DC로 바꾼다. 수직이니까 요놈 대신에 DC로 바꾼다. 이해되냐? 자 그래서 최종 끝났어. 2파이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 2파이 곱하기 OM 곱하기 뭐가 된다? DC.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밑에 있는 모양은 또 이 모양, 요 모양은 또 요렇게 생긴 모양, 요렇게 생긴 모양, 위아래 다 갖다 요 놈을 싹 갖다 붙이면 되겠지. 그러면 뭔 일정해? OM은 일정하지. 네. 그런데 이거를 이 균등한 거를 n등분한 거를 우리가 원쪽일 때 n등분 한다면 그 n을 무시 잘게 쪼개지. 네.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 쪼개는 걸 어떻게 쪼개? 이 공격을 무수하게 잘게. 그러면 이건 뭐에 가까워져? 딱 답. 이건 뭐에 가까워져? OM은 여기서 OM은 중심 오라가면 여기서 이놈들 아니야? 이놈들. 네. 다 뭐에 가까워져? 반지름에 가까워지지? 네. 뭐에 가까워진다고? R. 알겠냐? 그래서 최종 9의 건널비 요것들을 리미트 n이 무한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파이 OM 곱하기 DC. 요건 써놔니? 아니 이런 걸 공부하는 거야. 아 이래서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야.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선행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건널비를 구하려면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다 보니까 구분구조법을 설명을 했잖아. 그 너희들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다 보니 모든 이것들 시그마가 뭘까? 이것들을 이 모양을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그 쪼개는 걸 아주 n등분하죠. 자, 답은 OM은 R로 변하고 자, DC를 다 갖다 붙이래. DC는 모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지? 네. 그럼 얼마야? R이 몇 개야? 2R이야.
그래서 답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무한대로 가가지고 2파이 r 곱하기 2r이야. 답은 얼마? 4파이 r의 제곱 나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9의 건널비가 4파이 r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은 할 줄 알아야 돼.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처음에 원의 넓이를 수업 시간에 배웠어. 이 정도를 수업 시간에 달라드려야 돼. 그래야 이놈이 이놈 봐라. 수학적 성향이 강하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마. 선생님 그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건널비 다 대부분 거의 99.9% 다 외워. 그리고 그대로 쓰고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책에 있다 말이야.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거 이해되지? 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 건널비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건널비 끝났어. 그럼 뭘 구한다 그랬지? 9의 부피가 얼마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지? 왠지. 자, 그래서 일단 이 직사각분, 정사각분의 부피는 뭐가 같냐? 3분의 1 파이 민넓이 얼마? 4분의 1 주사? 민넓이가 아니 이게 민넓이가 되니까 A 곱하기 뭐야? 이거 여기 책에 나왔는데 맞지? 민넓이. 그래 민넓이가 S라고 했구나. S 높이 H 부피 각분 정사각분이야. 아니 정사각분을 자를 거 아니라 그 S는 부피야. 부피는 뭐야? 이거 다 알고 있지? 3분의 1 파이 파이가 왜 나와? SH네. 미안. 이게 이해가 되냐? 그럼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됐으면 지금부터 우리 수박 있잖아. 수박이 원이라고 생각해. 수박은 그 수박 장수가 가장 아름답게 그 맛보기를 자를 때가 언제야? 가장 아름답게 맛보기를 자를 때가 언제야? 칼질을 어떻게 해? 삼각형을 쫙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꼬대기에서 뽑으면 어떻게 돼? 딱 아주 중심을 딱 예쁘장하게 딱 나오잖아. 삼각형을 딱 예쁘게 잘라서 쭉쭉쭉 잘라서 딱 가운데 이렇게 수박 껍질 따라서 칼질해가지고 딱 뽑아줘. 안 봤어? 본 사람 그럼 그때 왠지 모르게 희열이 느낄 정도로 아름답다고 느껴졌어. 그런 게 수학이야. 그 부피는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수학이 갖고 있는 안 그래? 자, 우리는 그게 아까도 이게 공면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삼각형은 좀 무의미해. 우리는 면적수라는 게 있어. 면적수가 어떤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리는 아주 아름답게 두께판, 이 두께판이 가장 적은 두께판을 딱 붙여가지고 이걸 면적수라는데 x, y 이 직사각형이 되는 면적수를 구한 다음에 이 면적수를 좌우로 갖다 붙이는 과정을 우리는 부분합해가지고 이게 실제 우리가 이제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그래서 적분을 배우면 이 지구상의 모든 적분을 구할 수 있지만 특이적분이나 이상적분처럼 그렇지 못하고 호수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본 사람 시간이 막 하는데 호수의 넓이를 측정해봐야 됐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그게 문제야.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수학이 발전이 안 돼. 호수의 넓이를 나 한번 측정해볼까? 여기 내 눈에 보이는 요 근방의 넓이를 한번 측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서 줄자 대고 할까? 그런 것도 안 하잖아. 넓이를 배워놓고 맨날 넓이 직사각형 삼각형의 넓이 밑변 높이 이거는 그거에 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공부를 하는 자세고 수학을 특히 과학고 하면 누가 알잖아. 그냥 이 수동적으로 누군가 가르쳐주고 배우는 자세는 결국 가서도 쉽게 말하면 애들 앞에 가는 애들 다 들러리야. 정확히 말하면 과학고를 간다고 해서 80명 중에 약 3, 40명, 50명은 들러리야. 그리고 그 애들 대학 가면 전부 다 정말 좋게 말하면 과학고 50명이 뭐냐? 자기 승리에 살아. 그 애들이 20년에도 애들이 대학교 말 안 해. 자기 과학고 출신이라고만 해. 알겠어? 80명 중에 이 50명이 다 내가 10년, 20년 후에 만나잖아? 와! 그럼 그 애가 말하는 게 지금 대학을 말하지 않아. 그 애들이 뭐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도 안 해.
고대도 안 해. 그냥 카이스트하고 소문대 정도만 자기 그 전공에 맞추지 나머지는 추억에 살아. 뭐에 살아? 과거에 살아. 과거. 내가 과거 때 이랬는데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선생님 이때가 행복했다면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추억이 그쪽에 있어. 들러리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내 점수가 80점 중에 60점 나오면 어떤 줄 알아?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현실적인 부정을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 같아. 돌파구 찾아. 공부 안 해, 너는 절대. 그럼 왜? 공부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수없이 들었어. 어떻게 들어? 나는 이게 행복해서 공부하는 대신 이걸 한 거야. 그래서 갖고 가면 동아리 엄청 많이 해. 진짜 많이 해. 댄스 동아리? 진짜 갖고 댄스 동아리 있겠어 없겠어? 있어. 맨날 뭉쳐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만나서 춤추고 있어. 안 할 것 같아? 해. 왜 그러겠어? 춤추면서 뭐 내 산 개뿔 자기 합리화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10년 후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그럼 한 20-30명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자기 방향을 따라서. 그럼 누구는 그 안에 들어야 돼? 아니면 들러리가 돼야 돼? 근데 들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바꿔야 돼. 사고를. 지나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지나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수학이나 영어 또는 국어에 과학에 접목도 시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 값을 구하려고 노력도 하고 지나가는 이런 호수를 넓이를 구해라. 나 같으면 이걸 n분의 이런 것처럼 n분 해가지고 봐봐 측량을 할 거야. 측량을. 그래서 이 측량을 해서 이 높이만 측량을 해. 적당하게. 그래서 이걸 직사각처럼 만들어서 내가 갖다 붙여야지. 그러면 측량만 하면 아 상대방이 저쪽 가락 한동 가락 해가지고 내가 빛을 쏠 테니까 빛 반사판으로 측량해서 내 쪽 1m 갖다 반사. 그럼 내 반사판하고 그러면 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네. 그럼 이 도구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이 도구판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이거를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수치 접근이라고 그래. 실제 도구를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 호수의 실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야. 이게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실제 어떤 인공위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해. 너희들이 인공위성 궤적을 함수를 구하려면 못 구해. 근데 인공위성의 궤적을 구하려면 예측이 돼야 돼. 예측이. 움직이는 궤적이. 여러분들 왜 일하면 일상에서 있는 것들이 다 수학으로만 접목하려면 다 돼. 왜 그러냐. 수박처럼 요거야 이거. 어떤 거 할 거냐. 이거야 이거. 이걸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내가 정사각도 있었잖아. 이해되지? 정사각부를 그냥 잘라가지고 옴 중심으로 또 잘라서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이 S를 안 구한 이유가 있어. 이 넓이가 S가 아까 지금 얼마? 3분의 얼마? SH 했잖아. 근데 이 S를 아주 잘게 잘라가지고 다 갖다 붙일 거야. 그의 S의 합은 얼마가 되버려? 이 9의 건널비가 되버리네. 그리고 건널비가 얼마? 우리 오늘 했어. 4파이알에 제곱. 높이 H를 뭐가 될까? 그렇지. 그리고 얼마? 3분의 1. 또 얼마? 3분의 4 파이 R의 세도. 나와. 나오잖아. 이걸 외워서 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해봐. 이거를 아주 잘게 부수고 이게 이제 문제는 이런 잘게 부수고 잘게 한다는 게 해석적 성질에서 미분이거든. 극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손해를 한 사람은 이 말을 빨리 알아들으니까 내가 뭔가 빨리 연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 그래. 그럼 나중에 이걸 갖고 합장한 사람은 실제 적분처럼 적분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해봤다. 적분의 기호를 사용하여 넓이를 구했더니 실제 이렇게 해치한 것과 맞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과정을 함으로써 내가 수학에 더더욱 전진하고 이렇게 답을 써가지고 내가 1학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쓸 것들이 엄청 많잖아. 엄청 많아. 근데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결론은 답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래서 앞으로 9의 건널비나 9의 부피 정도는 다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H가 되고 이건 1대2 대 3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에이, 무슨 묘지에 서 있지? 아리키메데스 묘지에 있지? 된다고 그래요. 예제 2번은 뭐 예제 3번, 예제 4번 다 의미 없는 거 알겠지? 된다고 그래. 보시죠. 예제 내가 예제 그거 그림이 좀 안 보이지만 책에는 있을 거니까 내가 얼른 아이패드를 좀 갖고 와야 돼.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민널비가 H 어디 갔어? HD 대각선 HD가 되고 A 어디가 되냐? EGD구나. E가 어디 있냐? E가 E G 대각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되고 높이 P가 높이네. 그래서 높이의 입체동의 월굴 이 입체동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모든 대각선이 뭘로 돼? 아니 모든 모서리가 뭘로 되냐? X가 그냥 대각선이니까 한 면의 길이가 같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사각형이 되냐? 정사면체가 되버리냐? 예. 정사면체. 정사면체 부피는 어떻게 돼? 몰라? 아이고야 해줬는데 정사면체 모든 모서리가 다 대각선의 길이 아니야. 이때 꼭지점에서 반대쪽 꼭지점은 주대각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이웃한 게 이거를 H 모서리 또 반대 요거에 있는 건 대각선. 모서리와 모서리 있지 않는 성분은 대각선. 그다음 공간도에서 관통하는 건 주대각선. 이해되지? 그럼 모두 다 뭐야? 먹어버려. 입을 마스크 빼가지고 입으로 호흡을 해가지고 무시어. 부피의 한 면의 길이 이 길이가 9고 주대각선 얼마? 9루트가 아니야. 그럼 한 면의 길이가 9루트인 정사면체 부피를 봐시오. 이 정사면체 부피를 모른다고? 내가 이 정사면체 내접한 9, 외접한 9 모서리 다 했냐 안 했냐? 얼마? 그러니까 살인 충동을 느낄 때가 매일매일 자다가도 내가 꿈꾼다니까. 그리고 다 낭떠러지 몰아가지고 극한의 발로 한 놈씩 밀면서 할래 말래 다 한데 내가 살짝 틈을 주면 쟤그들 히덕거리고 발로 굽는 내가 꿈에서도 한다니까 가끔. 그게 진짜 갈 때 되면 다 눈동자가 다 살아나. 눈만 12분의 루트 2 뭐요? 부피 A의 세제곱 아니야? 어? 그다 그래? 그럼 A 대신 얼마였는데? 9루트 2. 그래서 12분의 루트 2 9루트 2의 세제곱. 계산 여러분들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B가 어디 갔어? 그 다음에 EFG의 부피를 봐라. 이름이 뭐 P EGD 뭐요? G 그럼 찾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인데 자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다 돼버렸네. 어떤 원점에서 이거 원점으로 잡아. 원점으로 잡을 수 있지. 사실 이게 원점이긴 한데 원점을 이걸로 잡은 게 더 좋을 건 한데 뭐 성분을 반대로 잡아야 되니까 이걸 원점으로 잡아. 원점 0,0,0 아니다. H를 원점으로 잡자. H를 원점. 뭐야? 지금 EGD니까 그냥 이놈을 원점으로 잡자. 어쩔 수 없다.
자, 한 배를 길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9,0,0 되냐? 네. 그럼 이거 얼마? 마이너스 9,0 이해되냐? 네. 마이너스 9, 높이 0,9 되냐? 네. 그럼 2려면 0, 여기가 0,9,9 되냐? 그래서 우리가 원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혹시 나중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분을 하면 자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공통수학에서 다각형의 넓이 트는 거 그때 뭐냐 그 둔각은 안 되고 예각만 되는 거 둔각은 안 되지. 자 그랬을 때 둔각 사각형 있잖아. 그 둔각 사각형은 뭔가 한각이 100도보다 더 180도보다 더 크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는 삼각형일 때 신발끈 기억나? 네. 공통수학도에서 근데 이제 이 신발끈은 넓이를 뭘해서만 나타내? 평면에서 좌표에서 나타내지. 그럼 공간상에서 입체적인 좌표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거 한번 끝내자. 내가 쏴볼 테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써. A, X1, Y1, Z1 B, X2, Y2, Z2 C, X3, Y3, Z3 되면 이렇게 써. 이렇게 또 하나 무슨 모양이 나와? 무슨 모양이 나오지? 부피 V는 6분의 1 그냥 쓰면 돼. X1, X2, X3, Y1, Y2, Y3, Z1, Z2, Z3 그냥 쓰면 돼. 그런데 신발끈이 우리가 2x2는 이건 뭐야? 3x3제 입체적 여기가 나중에 이게 1,1일 때 재밌는 누나 여기 1일 때 평면 공간 입체적인데 두께판이 1이면 우리 그거 뭐라고 인정이 돼? 두께판이 1이면 그걸 뭐라고 읽어? 넓이로 읽어. 두께판이 다 그래서 이 값이 다 달라지면 결국 이건 부피 이게 다 1로 되면 나중에 신발끈이 돼. 그거 어떻게 하냐? 본 것처럼 대각선 이건 뭐 해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3개 나니까 이놈 하나 아우 여기 있어야 돼. 그다음 이놈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쪽은 플러스. 오케이 3개. 하나 더 신발끈 왼쪽 기억나? 이렇게 하면 뭐야? 마이너스제. 그럼 또 아직 나왔어 이렇게 3개째. 이렇게 해서 한 것에 6분의 1 하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3개를 쓰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건 3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각각 요거는 의미가 없고 요거는 의미가 없지. 요놈 하나, 요놈 하나, 요놈 하나니까 됐네. 요놈을 쓰고 6분의 1 써. 마이너스 9빵9 0, 9, 9 마이너스 9, 9, 0 그럼 대각선 이건 0 대각선 봐봐 0, 0, 0 봐봐 2려면 0 2려면 0 2려면 0 5 안 나와. 그럼 6분의 1 롬이니까 짝대기 2개 해야 돼. 6분의 1 자 이렇게 와우 2려면 얼마 나오냐? 9, 9, 9, 9, 9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끝났네. 2분의 1 9의 세제곱이니까 3 곱하기 81 답이 나오네. 2분의 3 81 자 이거 4 2 이거 2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12 9의 세제곱 12 2의 3이니까 2루트 4인데 그럼 4이면 3인데 여기는 2지 왜 세제곱이 두 번 나오면 맞지 않아? 한번 다시 해볼게. 여기 봐봐. 여기 하나가 다르니까 9의 세제곱이니까 약분해서 9의 제곱. 근데 하나 2분의 1이 어디로 가버렸어? 저기 오른쪽 요거? 요거? 여기 하나 남네? 네. 2가 있네.
얕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그래서 이거 얕은 데서 얕은 데가 되네. 없어지네. 3 하나 얕은 데니까 맞네. 네. 2가 여기 2. 오케이? 네. 그래서 이해되지? 그래서 답이 나오냐?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신발끈을 배운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오늘 간단한 중학교 1학년 내용인데도 만약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갈 것이 엄청 길게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뭐라 그래? 이건 쉬워. 그냥 외우면 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공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만 몇 개 풀고 끝. 뭐가 문제야? 내가 뭘 배웠는지 뭘 사고하고 있는지 가장 간단하게 하잖아. 생각해봐. 그럴 때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야? 뭘 생각하라지? 고민해봐. 그럴 때 뭐예요? 뭘 고민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건 가장 심각한 거야. 고민을 해보라고 할 때 그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생각, 고민할 수 있는 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거는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면 조금씩 늘겠지. 아니면 하루 종일 그런 사고를 계속 하고 다닌다든가. 그것도 힘들면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자는 거 빼고 수학 문제 또는 과학 문제를 매일 푼다거나 아예 그냥 무식하게 많은 문제를 풀어도 돼. 그걸 안 하니까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고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도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노력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리하게 계속 뭔가 하다 보면 도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좀 더 빠른 방법은 먼저 좀 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시고 하고 가방을 들고 너만 맨 늦게 나와. 그럼 석이나 제일 늦게 나가게 나고 나머지 짐 싸서 가자.